안녕하세요. 예. 오늘 또 반장님이 안 나오셨네. 그, 뭐, 갑자기 공부가 안 되나? 이 시험은, 항상 이 시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60점만 맞으면 합격하기 때문에. 60점. 집에서 애들이 학교에서 60점 맞아봐. 너 저 뭐냐? 막 그러면서 자기는 학원 가 60점 못 맞아.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걸 이겨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몸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완전 종합 예술이죠. 여러분들은 다 예술가입니다. 예술가. 그래서 이제 시험을 갖다 보기 위해서는 마음가짐, 그 다음에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다 극복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보면 저 아줌마가 뭐 알까 싶었는데 막상 공부해 보니까 존경스러워. 이걸 다 극복했다는 얘기하면서 그렇죠? 다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184페이지 건축물의 건축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건축물의 건축 파트, 우리 법이 건축법인데 건축은 당연히 시험에 나오겠죠. 그렇죠? 먼저 여기 대표 유형을 보시면 이제 틀린 거 찾기가 나왔어요. 예. 그 2번 보시면 시장 분수는 21층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게 틀렸죠. 그렇죠? 우리가 도지사 사전 승인. 우리 시험 범위에서 도지사 승인은 총 몇 번 나와요? 6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예, 도지사 사전 승인입니다. 그래서 이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등장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요약집을 한번 피셔서 이 도지사 사전 승인은 자주 나오니까 요약집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요약집 139페이지입니다. 공부 많이 하는 흔적이 다 있죠? 130페이지. 도지사 사전 승인. 그럼 이거는 뭐냐면 건축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일 때예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권자가 시장 군수. 그러면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건축 허가를 해도 됩니까? 사전에 미리 물어보고 건축 허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거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시나 군에다가 지을 때는 허가권자는 당연히 시장이나 군수예요. 근데 규모가 크잖아. 뭔가 좀 불안하지. 그래서 도지사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도지사 사전 승인을 안 받는 것들이 있죠. 공장 제외, 창고 제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도 제외. 단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할지라도 초고층 건축물은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기까지 공부를 하셔야겠죠? 예.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자연환경이나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경기도 가평군 같은 겁니다. 그때 규모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수질 오염시키는 거 5개가 있죠.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그리고 공동주택 3개하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2개,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가평군수가 허가 내주기 전에 경기의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다음에 3번 주거환경, 교육환경,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는요. 그때는 위락시설, 숙박시설에 대해서 규모가 안 나와요. 그
고양시장이 건축 허가하기 전에 경기 도지사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도지사 사전 승인은 문장 그대로 다 기억해야 돼요. 워낙 가지수를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대표 유형에서 딱 보면은 그 2번의 시장 분수가 21층 이상의 건물 중에서 공장이니까 도지사 사전 승인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죠. 1번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높이를 3m 이하 범위에서 증축할 때는 건축 신고하면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건축 신고 대상이 또 요약집에 나옵니다. 자, 141페이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있죠? 예, 이것도 이제 문제풀이에 써서 이제 외워야 돼요. 건축 신고는요. 가로 1번의 건축 신고는 그 문장도 시험에 나왔어요. 미리 신고를 하는 거예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원칙적인 건축 허가권자들이 있죠. 미리도 시험에 나왔어요. 건축 신고는 미리 신고하는 거예요. 미리. 예. 신고하고 나서 건축을 하면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하면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집니다. 건축 신고 1년 내 공사에 착수해야 돼. 안 하면 신고 효력은 없어지는데 단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 범위에서 착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착수 기한 연장도 1년이죠. 이거 6개월로 내시는 교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낸 문제는 다 6개월로 틀리게 나와. 6개월. 그래서 제가 또 틀린 질문을 너무 강조하면은 그게 익숙해질까봐 강조하기가 겁나고 강조 안 하면 또 함정에 빠지고 돌아오고 그렇습니다. 자, 신고 대상 건축물 1번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은 신고만 하면 돼요.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일 때는 증축, 개축, 재축하려는 부분에 바닥 면적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 10%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고요. 2번 자, 도시 지역이 아닌 곳 있죠. 관리 농립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연면적 200 미만이고 엔드예요. 그리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그러면 비도시 지역에 요 규모가 작은 건물을 지을 때는 그냥 건축 신고만 하면 된다. 단 그렇다 할지라도 허가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때.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 허가 받아요. 그 다음에 방제 지구 때는 허가 받으래요. 그 다음에 뭐 다 방제 지구 나오죠. 붕괴 위험적. 위험한 곳이니까 일단 허가 받으라. 위험한 곳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그렇다 할지라도 규모가 작아도 허가 받으라. 3번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나왔죠. 대수선. 원래 우리 대수선도 원래 허가받는 거예요. 원래 대수선도 허가받는 건데 이 규모가 작은 대수선은 신고만 하면 된다. 미리 신고. 그 다음에 4번. 자, 우리 대수선에 나왔던 단어가 4개였죠. 증설 해체, 수선 변경. 이 4개 중에서 가장 정도가 가벼운 게 수선이야. 그래서 대수선 중에서 수선으로 끝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신고. 그 다음에 5번에 이제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요거는 체크를 다 해놨을 거야. 그렇죠? 예, 응용 문제로 나온다.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높이를 3m 이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물. 그러니까 5m짜리 건물을 8m까지 증축했다면 3m 이하 증축한 거죠. 신고. 표준 설계 도서로 지을 때. 표준 설계도가 핵심 단어죠. 예, 표준 설계도로 짓는 건물은요 규모가 작아요. 그리고 건축법을 위반할 리도 없어. 그러니까 신고. 4번 공장 짓는 곳이 3군데 있어요. 공업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에서
규모가 작은 공장 2층 이하 and 연면 작게 500 이하인 공장. 그다음 5번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 읍면 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 이하의 축창고,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사, 사로 끝나니까 400이야.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면 어차피 몇 번 찾아서 외워야 돼요. 예. 그러면 우리 대표 유형 1번은 이제 건축 신고, 예,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3번 허가권자는 위락시설인 건축물을 허가할 때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가? 140페이지 맨 밑에를 보세요. 가로 4번에 나오죠? 원래 건축 허가는 기속행위라 그랬습니다. 건축 허가 신청이 있으면 허가 요건을 살펴보고 적합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단 거기에 이제 예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박스 안에 1번, 2번 둘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어가 4개가 나오네.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주거환경, 교육환경에 예,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나이트클럽 사건, 그렇죠?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번이 이거 벌써 생긴 지가 13년 됐네. 예. 제가 2번을 갖다가 제가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2번 기억하는 거. 아주 짜증날 때 개정이 돼가지고요. 예. 짜증날 때 이게 개정이 됐어요. 지금은 우리는 시험 정답 여부는요. 시험 보는 날 기준으로 정답 여부 정하는 거예요. 시험 보는 날 기준으로. 근데 옛날에는요. 시험 공고일 기준이었어. 시험 공고일 기준이었어. 그 시험 공고일 이후에 바뀐 거는요. 안 바뀐 게 정답인 거예요. 예전에는요. 근데 이게 2번이 시험 공고일 전날 발표했어. 예? 그 문제 안 나왔어. 시험 공고일 전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공고일 이후에 개정된 거 신경 안 쓰기로 했잖아요. 그때는 예전에 정답 아니니까. 그래서 시험 공고일 전날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공부했잖아. 또. 예. 방제지구 및 자연재해 위험지급 등 여기 힘들어. 그냥 상습 침수 지역에서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또는 거실로 사용할 때, 그러니까 상습 침수 지역에 지하층을 거실로 사용할 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요 여기가 이렇게 위험해져요.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개정되기 전에요 KBS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위기 탈출 넘버원. 위기 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에서요 그 나온 거예요. 세트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을 50cm 정도 부어놓고 문을 여는데 성인 남성이 안 열려. 수압된 거예요. 그리고 난데 이거 신설했어. 그거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신설한 거예요. 예. 예. 그것도 시험 공고일 전날. 예. 지금도 기억합니다. 야, 거기 벌써 13년이 됐구나. 그렇다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건축 허가 받으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건 기억하시고 반대는 없어. 개발행위 허가 받았다고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는 말은 없다. 예, 그렇죠? 다시 우리 대표 유형 오셔가지고 그래서 3번 해결이 됐고 4번 건축 신고일로부터 1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자면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그 다음에 5번 건축 허가를 제한할 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시군구청장의 건축 허가를 제한할 때는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회 한해에서 1년 이내 범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건축 허가 제한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142페이지에 4번 건축 허가 등의 제한, 이 등이 뭐냐면 착공이에요. 건축 허가나 착공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권자가 국토부 장관이 제한할 수가 있어요. 국토부 장관은 모든 허가권자를 다 제한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자기보다 계급 낮은 애들을 제한해. 시장, 군수, 구청장을 제한해.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구청장 제한, 도지사는 시장, 군수 제한이에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두 개가 있죠.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두 번째,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그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지역계획상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누가 제한하든 간에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서 1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10번 이상 시험 나왔어요.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제안했을 때는요, 즉시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를 받은 국토부 장관은 제안의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할 때는 해제를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해제하라고 명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 장관은 시군 구청장한테 건축 허가 제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왜? 모든 허가권자 다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당부장 표시. 건축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했을 때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하려고 할 때는 주민의 의견 청취,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 우리 대표용 보면서 관련된 거 한꺼번에 또 같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 문제 나오면은요, 그 문제 지문 한 개만 달랑 외우지 마시고 그 파트 찾아서 한번 보셔야 돼. 만약에 건축허가 취소 지문 하나 나왔다, 건축허가 취소 한번 전체 한번 공부하시고. 자, 1번 문제 사전 결정 통지가 나오죠. 자, 사전 결정 통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사전 결정 138페이지를 피시는 거예요. 138페이지 사전 결정. 이거는 정확히 건축 허가 신청 전에 사전 결정. 그래서 우리가 건축 허가를 신청하면 건축 허가가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내가 저 땅을 사서 건축 허가 신청했는데 허가 안 나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건축 허가 신청 전에 미리 누구에게? 건축 허가권자에게 내가 건축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겠습니까? 미리 물어보는 거예요. 사전 결정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 건축 허가 신청 전이라 그랬잖아. 그 얘기는 사전 결정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만 사전 결정 신청하고, 사전 결정 신청은 누구한테 하는가? 허가권자한테. 그렇죠? 그래서 시험 문제 사전 결정 신청은 국토부 장관에게 할 수 있다. X. 도지사에게 할 수 있다. X. 왜? 국토부 장관, 도지사는 건축 허가권자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전 결정 신청했을 때요, 네가 건축 허가 신청한다면 허가 내주겠다. 사전 결정 통지를 받았어요.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요,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년 내에 건축 허가 신청하면 무조건 허가 내죠. 근데 2년 내에 건축 허가 신청을 안 했다. 2년 6개월 내에 있다 했다. 그러면 허가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 있는 거예요. 2년 내에 건축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사전 결정의 효력은 상실이 됩니다. 근데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요.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가 돼요. 그래서 원래는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나 이런 것을 받은 것으로 봐주는데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네가 허가 신청하면 허가 내주겠다는 사전 결정 통지만 받았을 뿐인데 먼저 의제되는 것들이 있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먼저 의제되는 것들의 특징은 돈을 내야 되는 것들은 먼저 의제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면 139페이지에 1번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 신청하기 전입니다. 전에 허가권자에게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번 건축이 허용되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건축 가능한 규모, 고려해야 될 사항을 사전에 알려주세요. 2번 사전 결정 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 두 개가 건축 허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3번 대지 면적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경우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되고요. 자, 사전 결정 통지 받았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에 대해서는 허가 신고 등을 다 한 것으로 봐주겠다. 의제시켜 주겠다. 돈 내는 거, 개발행위 허가 받은 것을 본다. 이행보증금 예치해야겠지. 산지관리법, 산지 전용 신고 허가 등등 이거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내야 돼. 돈 내야 돼. 그런데 시험 문제는 다만 보전 산지인 경우에는 도시 지역만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발 용도로 못 쓰는 땅이 보전 산지예요. 그러니까 보전 산지인 경우에는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보전 산지에서만 산지 전용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요. 도시 지역 안에 있는 보전 산지. 그 다음에 농지 전용 허가, 농지 보전 부담금, 그렇죠? 하천 조명 허가, 조명료 내야 되고 이런 거. 하천 조명 허가는 하천에서 다리 놓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있는데 1번은 기출 문제네요. 1번 문제. 예.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 농지법, 농지 조명 허가, 하천 조명 허가, 개발 행위 허가, 보전 산지에 대한 도시 지역 외지역이 아니지 도시 지역에서.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만 정답이네, 그렇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건축 허가의 사전 결정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이거는 예전에 기출 문제는 이것도요. 옳은 거 찾기. A도 B시에서 30층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허가 신청 전에 A 도지사에게 틀렸지. 도지사는 건축 허가권자가 아니잖아. 도지사에게 사전결 신청을 하는 게 아니죠. 2번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거죠. 예, 2번 틀렸다. 3번 사전결정 통지를 받고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자면 사전결정 효력은 상실한다. 그래서 그 얘기가 우리 요약집 동근 6번에 나오죠. 예, 이게 옳은 거네요. 사전결정 통지를 받았을 때는 도로 조명 허가 받은 걸 본다. 이런 말 없어요. 예. 4번 틀렸습니다. 2번은 기출문제예요. 5번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죠. 예. 정답 3번. 이번 기출문제예요.
자, 3번 건축 허가권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우리 건축 허가권자 또 기본 문제니까 복습해 보겠습니다. 요약지 138페이지를 펴보세요. 건축 허가권자 원칙,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할 때 원칙적인 허가권자 누구예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 다음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허가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되는 경우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죠. 자, 그랬을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건축 허가권자가 되는데 단 공장은 제외. 그러면 공장은 누구야? 특별시나 광역시에 있는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창고도 제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건축물도 제외. 단 그것이 초고층 건축물일 때는 다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그렇죠? 그렇게 또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번에 이제 틀린 거 찾기. 틀린 거. 그러면 틀린 게 몇 번인가? 저 4번 지문 보시면 서울특별시 A구 연면적 합계가 20만 제곱미터인 창고. 아, 창고는요 누가 허가권자야? 구청장이죠. 예, 4번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보시면 되네요. 예, 방금 봤죠? 그다음 4번 도지사 사전 승인. 이거는 기출 문제입니다. 넘어갈게요. 아까 우리 체크했으니까 기출 문제입니다. 그다음 5번도 아까 도지사 사전 승인이죠? 예, 아까 유학지 봤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6번 문제 보세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찾기입니다. 옳은 거. 1번 건축 대수를 할 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군구청장의 허가받고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을 수도 있죠. 슬쩍 국토부 장관 넣어놨네. 틀렸죠 1번. 2번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자가 결과 통지받은 1년 내 건축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2번 이런 거 아예 없어요. 2번은 아예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 자가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이거는 건축위원회와 관련된 지문에는 있어요. 그때는 2년이에요. 1년이 아니라 2년인데, 근데 2번은 이제 2년으로 바꾸면 옳은 게 되는데요. 참고로 건축위원회에서 시험이 역사상 지문이 2번 나왔었어요. 85년도 1회 공인중개사 시험부터 지금까지 지문이 2번 나왔다고. 근데 건축위원회 공부량은요 건축 파트 전체보다 많아. 그래서 건축위원회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기본서는 아마 있을 건데 그 건축위원회 양이 그렇게 많다고요. 예. 그래서 2번 지문이 이제 건축위원회 파트에 나오는 지문이고 1년 대신 2년 바꾸 맞습니다만 읽어만 두시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시장 군수 구청장 나오면 안 되지. 시장 군수가 건축 허가하기 전에, 그렇죠? 21층 이상 건축물은 도지사 사전 승인이니까 틀렸고. 4번 허가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지금 4번 지문을 보시면은요. 4번 지문 보시면은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하자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죠.
아니 할 수 있다 하여 하고 이거 틀리게 쓰면 치사한 거 아닌가요? 이것만큼은 치사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판례야. 헌법재판소 판례가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례다. 그렇죠? 그래서 4번도 우리 요약집에 다 나오죠? 예, 4번집은 5번 상수 침수 지역에 지하층을 갖다가 설치해서 그렇죠? 거실로 쓴다. 그러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지만 5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7번은 이제 건축 허가 등에 대한 거 있죠. 예. 자, 여기서 우리 7번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우리 요약집에 대지 소유권 확보와 관련된 게 138페이지 참고가 나옵니다. 참고에 대지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되는 게 나와요. 예. 여기 보시면은 참고 보시면 138페이지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할 때는 대지의 소유권 확보 안 해도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 그럼 박스 안에 1번을 보시면은요.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이때 소유권은 없지만 건축을 할 수 있는 권원이 어떤 거 있어요? 지상권이나 전세권 같은 거네. 권원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 받을 수 있다. 단 예외가 있어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다. 그러니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무조건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왜? 분양받는 사람이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 그렇죠? 예, 오늘 알아두시면 돼요. 2번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 안전 문제 등으로 정하는 사유로 신축,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80% 이상일 때는요. 요랬을 때는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예. 등. 자, 그러면 7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틀린 거 찾기. 1번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여도 건축 허가 가능하다? 안 된다 그랬죠? 예, 1번이 틀려서 정답이고요. 2번 원칙, 3번 됐고, 그 다음에 3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공유 지분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거기 나온 것은 7번은 예전에 기출 문제를 좀 정리를 한 건데 이건 한번 읽어둘 필요가 있어요. 그 3번 지문이 이게 왜 나왔냐 그러면요. 이제 없다 다 신설된 거예요. 몇 년 전에. 이거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요. 기획부동산이요. 토지를 공유 지분으로 판 거예요. 그래서 공유자가 한 100명인데 서로 만나지를 못해서 그 땅이 방치되는 거예요. 전에는 전원 다 모여야 되거든요. 불가능해. 미국 가 있던 사람, 실종된 사람 많아가지고. 그래서 80%만 모이면 일단 건축 허가 받고 연락 안 되는 사람 지분 20%죠. 아무튼 시가로 팔아라. 매도 청구할 수 있고. 근데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는요.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음 8번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 제한. 8번 이것도 기출 문제네요. 이게 다 기출 문제지. 틀린 거 찾기. 거의 2번을 보시면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교육감은 주무부 장관이 아니야.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고.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건축 허가를 제한할 수 있잖아요. 2번은 교육감이
요청했을 때 국토부 장관은 허가받은 건축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틀렸죠? 예.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고, 주무부 장관이 아니야. 그걸 몰라서 틀리면 어쩔 수 없지. 예. 2번이 틀렸고 1번은 뭐예요? 주무부 장관이 요청했을 때 국토부 장관 건축 허가 제한 수 있고 3번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필요하다 인정할 때 구청장이 건축 허가 제한 착공 제한 기간은 2년 이내 1회 한해서 1년 연장할 수 있고 도지사 건축 허가 제한했다. 국토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예전에는 이게 과도하다고였어. 과도라는 말이 어렵다고 지나치다 인정할 때는 해제를 명할 수 있답니다. 예, 넘겨주시고요. 9번은 같은 문제죠.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2005년도에 생긴 제도입니다. 틀린 거 찾기 2번 보시면요. 예. 자,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그랬을 때 뒷정리할 비용을 미리 예치하는 거예요. 착공 신고할 때. 그때 규모가 1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근데 이번에 왜 5천 해놨을까요? 2005년도에 처음 만들 때는 5천이었어요. 그다음에 계속 줄어들었어. 줄어든 과정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헷갈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현재 1000입니다. 안전관리 예치금 1000. 그래서 예치해라. 그렇죠? 예. 1번은 그 뜻이죠. 예. 뒷정리. 그다음에 3번 예치금은 현금, 원칙, 보증서로도 예치할 수 있고 반환할 때 이자를 포함해서 반환. 보증서를 예치했을 때 이자 안 준다. 4번 예. 안전 펜스 등등 개선 명령 할 수 있고 개선 명령을 받은 자 개선하지 않을 때는 행정 대집행할 수 있고요. 이때 예치금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렇죠? 예치금을 사용해서 행정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이거 기출 문제네 거의. 그렇죠? 이거는 11번은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안전 영향 평가. 그래서 이 11번이 기출 문제인데요. 시험 나오기 한 달 전에 제가 학생들한테 나눠준 문제가 안전 영향 평가였습니다. 이 문제였습니다. 예. 그랬더니 학생 중에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올해 처음 한다 하다가 탈로가 났었습니다. 다른 학원 다녔다는 것을 몇 년. 예. 예, 그 학원에서 만난 언니가 증언했거든요. 예. 탈로가 났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이제 그 커밍아웃 했습니다. 오래 공부했다. 근데 연희께서 한 말씀 하셨어요. 교수님, 안전 영향 평가 같은 거 시험에 안 나오지 않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 얘기는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한 번도 안 나왔는데 건축기사 시험 출제위원인 교수님께서 이걸 찍어주신 거예요. 예. 건축기사 출제위원인 교수님께서 찍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문제 얻어다가 난 성의껏 이거 프린트해서 또 나눠주고 풀어주고 예, 했는데 무슨 사기를 떨어뜨리시더라고. 그리고 시험장에 가니까 이게 턱하고 나와서 턱하고 나오는 거지. 예, 이거지. 예, 안전 영향 평가 이것도 기출 문제인데 그랬습니다. 예.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합격자 모임 때 안 보이시더라고. 예. 자, 하여튼 틀린 거 찾기입니다. 안전 영향 평가 틀린 거 찾기. 예, 보시면은 일단은 거기 5번 지문 먼저 보겠습니다. 안전 영향 평가를 실시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받은 경우에는 안전 영향 평가의 모든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러면은 안 돼요. 예.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안전 영향 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받은 것으로 본다. 모든 항목이 아니라 해당 항목만. 그래서 안전이기 때문에 기둥 하나 안전하다고 해서 뭐 내력벽도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상식적이죠? 예. 기둥이 안전하다고 평가받았대. 그러면 내력벽도 안전하다고 평가받은 거 봐주는 거야? 아니지, 그렇죠? 5번이 틀렸고요. 나머지 4개의 지문을 읽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허가하기 전에 안전영향평가를 안전영향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 요약집에 안전영향평가가 150페이지에 나옵니다. 보세요. 그래서 안전영향평 요약집에 나오죠? 허가권자가 주어야. 그래서 밑에 가로 1번 초고층 건축물 하고요. 초고층은 뭐예요? 50층 이상 또는 200m 이상. 그 다음에 밑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16층 이상. 둘 다 충족. 가로가 조심해야 돼. 대지의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각각 연면적을 말합니다. 합치는 게 아니야. 왜? 안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허가를 하기 전에 또 밑줄 쳐놔야겠죠.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안전 영향 평가를 안전 영향 평가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해야 된다. 지가 실시하는 게 아니죠. 의뢰해서 실시한다. 의뢰 실시해야 된다. 그 다음에 11번의 그 2번 지문. 안전영향평가는 건축물의 구조, 집안, 풍환경, 바람 등의 건축물의 구조 안정과 인접대지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산의 해운대에 가면은요, 해운대의 그 뉴스에 자주 나오는 그 아파트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해운대 뉴스에 자주 나오는 아파트. 이게 어떻게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아파트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거기 바람이 불잖아요. 아파트 동과 동 사이를 지나가면서 바람이 태풍으로 바뀌어. 예. 그래가지고 그 뒤가 피해를 입어. 아파트와 동과 동 사이에. 예. 좁은 틈 사이로 피해. 이게 풍환경을 갖다가 측량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안전영향평가하는 거예요. 예. 3번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서 16층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요약집에 빠져있는 지문 1번부터 5번 중에 요약집 빠져있는 거 있죠? 체크해서 좀 써놓아도 괜찮습니다. 예.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방금 본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13번 건축 신고에 대한 것이 나오죠. 13번 예, 틀린 거 2번 틀렸죠? 3m 이내 증축이죠? 아까 다 확인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넘기시고 14번 신고사항을 찾으라는 거죠. 해당하지 않는 것 찾기. 예. 그래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대수선. 그렇죠? 그러면 1번도 되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2번은 뭐예요? 끝에가 수선으로 끝나잖아.
이 수선은 다 신고사항이었죠. 예. 그다음에 3번은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대수선이니까 2층까지는 되지만 3층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1층 바닥 면적 50, 2층 바닥 면적 30. 그러면은 이거는요. 1층의 바닥 면적이 50. 그래서 2층은 바닥 면적이 30. 그러면 연면적 합계가 얼마야? 예? 연면 합계가 80. 예. 2층의 신축. 그러면은 200제곱미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아까 우리 건축 신고 대상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건축 신고 대상 중에 있습니다. 체크드릴게요. 예.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죠. 그렇잖아요. 연면적이 80이면 연면적 합계도 80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또 바닥 면적 100제곱 미만 단층. 이것도 단층이니까 역시 이것도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죠. 그렇죠? 100제곱미터. 그래서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4번도 아주 응용된 문제니까 14번 같은 것을 한 번씩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대수선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 다음에 15번 가설 건축물이 나옵니다. 가설 건축물은 어쩌다 한 번씩 언급이 되는데 거기 15번에 2번 지문 보세요.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요. 그 허가 요건이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고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요. 축조 신고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 주로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존치 기간은 3년 이내. 저 3년 이내죠. 신고 대상. 그러니까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바람이 세게 불면 날아가는 흔들리는 거예요. 대표가 모델하우스입니다. 견본 주택 같은 거 3년 이내. 그리고 나머지 4개의 지문은 이제 읽어두시면 됩니다. 나머지 4개의 지문 읽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역사상 시험에 3번인가 나왔을 거예요. 3번. 역사상 3번. 왜? 멀쩡한 건축물도 문제 내기가 힘든데 문제수가 몇 개 안 되는데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거 이거 4개 그렇죠? 이건 보통 이제 개정됐을 때 주로 나왔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기 나오는 지문들을 좀 보시면 되는데 거기 지금 1번은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에 가설 건축물을 건축한다. 이게 뭐예요?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입니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건 뭐예요? 학교 부지에서 학교가 3년 내에 건축이 안 돼. 그러면 3년간 놀리지 말고 허가를 받아서 가설 건축물에 건축을 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에 나오죠. 그게 바로 1번의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에요. 그러면 15번의 1번 지문은 국토계획법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도시군 계획시설에서. 우리 요약집 몇 페이지 나오나? 70페이지 펴보세요. 우리 요약집 70페이지. 우리 요약집 70페이지를 펴주세요. 10페이지. 거기 4번을 보세요.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년 내 사업이 시행 안 되고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1단계 집행 계획에 포함이 안 됐다. 그 얘기는 뭐예요? 3년 내에 그 학교 부지 같은데 학교 설치 계획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 도시계획시설 부지, 학교 부지를 그냥 놀리지 말고 1번에 가설 건축물의 건축. 이 가설 건축물이 뭐예요? 건축법상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에요. 15번에 1번에 나오는 가설 건축물이에요. 국토계획법과 연결이 돼 있는 거 이게요. 그 다음에 15번의 3번 지문.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도 존치 기간 3년 이내. 왜? 1단계 집행계획 포함 안 됐으니까 다 연장할 수 있고요. 4번 존치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연장할 때 7일 전까지. 그래서 허가 대상 또는 신고 대상 가설 건축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만료일을 알려줘야 되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7일 전까지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그렇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그 허가 조건입니다. 그러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의 허가 조건 3년간 쓰다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3년간 쓸 거니까 철건이나 철골 구조로 지으면 안 된다. 2번 분양을 목적으로 하면 안 돼. 자기가 써야 되는 겁니다. 3번 새롭게 굵은 수도관, 굵은 가스관, 간선 공급 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존치 기간은 3년 이내. 4번 틀렸네. 연장할 때는 만료 14일 전까지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존치 기간 만료 7일 전까지, 허가 대상은 존치 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연장 신청하는 거죠. 그래서 16번도 체크해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닌 것 찾기. 우리가 사용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는 게 건축 허가 받고 받은 건물, 건축 신고하고 지은 건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건축물은요, 공사 완료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답니다. 그러면 사용 승인 안 받는 거,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은 사용 승인 안 받고요. 안 받는 것도 있어요. 공용 건축물, 국가나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공용 건축물 사용 승인 안 받아요. 그래서 사용 승인 안 받는 거 요 2개. 그러면 여기서 사용 승인 없이 사용이 가능한 것이 아닌 거. 5번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겠네, 그렇죠? 사용 승인서를 교부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쓰면 돼요. 사용 승인 신청했는데 그 법령이 정한 기간 내 사용 승인서 교부 안 하면 그냥 쓰면 되고요. 임시 사용 승인 받아도 사용 승인 안 받고 쓸 수 있는 거고. 국가 지자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뭐라 그래요? 공용 건축물. 사용 승인 안 받고 쓸 수 있어요. 축조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사용 승인 안 받아도 되죠?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은 받아야 돼요. 건축 허가 받고 지은 건물, 건축 신고하고 지은 건물,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3개는 다 짓고 건축물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까지 보셨고요. 잠시만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